인맥 관리하라는 거 아니야. 내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다정함을 베푸는 일, 그 일에 시간을 써라 라고 하고 싶어. 잠깐 만나거나 스치거나 친구의 친구라서 잠깐 들린 그 사람이 나의 평생의 인연이 될 수 있거든. 하늘 봐요, 하영님. 오, 너무 예쁜데? 어쩜 이렇게 맑어? 와. 저 요즘에 들었던 생각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30대 되니까 일찍 알아두면 좋았을 것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혜인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우선 나는 후회되는 건 없는데 내가 돌아보니 20대 때 이게 되게 도움됐던 건 있었어. 가장 첫 번째로는 컴플렉스 극복하기야. 나에게도 컴플렉스가 사실 엄청 많았는데 몇 가지를 꼽자면 나는 내 목소리가 너무 괄괄하고 거칠었고 그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좀 목소리를 누르고 말하는 그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 나의 그 걸걸하고 큰 목소리를 좀 누르면서 진짜 내 목소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좀 겪었고, 또 하나 있었던 게 우리 가족 대대로 눈이 커요. 이 눈 구멍이 크니까 이 눈 사이즈에 비해 이 동공이 작은 거야. 그래서 나는 완전 10대 후반부터 렌즈를 꼈어. 그래서 나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 렌즈의 직경, 오래 착용해도 눈이 아프지 않은 렌즈의 소재,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지금 거의 10년째 렌즈를 끼고 있지. 이것도 나의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례에 가깝잖아. 20대 때는 시간이 꽤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 고민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나에게 20대 때 주어진 시간에 나의 컴플렉스를 좀 극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내가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이야. 진짜 예쁜 작은 눈인데 누군가와 대화하고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할 때 나의 컴플렉스 때문에 상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늘 선글라스 안에 내 눈을 숨기거나 누군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는 이런 본인만의 컴플렉스들이 있어. 중학교 때 친구들 중에 매일 학교에 지각하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왜 지각하냐라고 내가 그 학급 회장 반장일 때 물어봤는데 매일 아침에 이 쌍꺼풀 테이프 붙이고 오느라 늦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생각보다 내가 느끼는 컴플렉스 때문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고 내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20대 때 이 부분을 좀 해칭할 수 있으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거나 그리고 내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많지. 그렇다면 나는 내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한 성형, 찬성, 운동, 더 찬성, 패셔너블한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 너무너무 멋있다고 봐. 레이디 가가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대. 근데 개구리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르거나 페스티벌에 가면 막 사람들이 귀엽고 재밌다고 해주니까 자신감이 막 생겼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컴플렉스를 어떻게 바꾸고 변화할 수 있을까는 내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지.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컴플렉스는 사실 30대 때, 40대 때 비로소 그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왜 20대 때 그 컴플렉스를 극복했으면 좋겠냐면 그 컴플렉스 때문에 놓치는 사람, 기회, 인연들이 있을 거야. 정말 인생에서 귀한 재산인데 그걸 놓치는 게 아쉬울 테니 가능한 빨리 나의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찍 알아두면 좋았을 것들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진짜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사람을 소중한 줄 알자라는 거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와 마인드를 탑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실 개인주의가 심해서 뭐 타인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거 어려워. 그러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 습관처럼 해야 돼.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자본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 인맥 관리하라는 거 아니야. 막 사람, 친구 막 많이 늘려가라는 거 아니고 내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다정함을 베푸는 일, 그 일에 시간을 써라 라고 하고 싶어. 잠깐의 만남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게 필요한 거네요. 잠깐 만나거나 스치거나 아니면 내 친구의 친구라서 나랑 커피 마시는데 잠깐 들린 그 사람이 나의 평생의 인연이 될 수 있거든. 그리고 나의 엄청난 귀인이 될 수 있어. 내가 20대 때 대학교를 다닐 때 있잖아. 그때 이제 알바를 한다고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브랜드가 있어. 에이프릴 스킨이 창업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기회가 닿아서 그 참숯 비누 광고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이중환 대표님이랑 인연이 돼서 내가 창업하고 나서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막 강의도 해주시고 그랬었어. 잠깐 그 바이럴 모델로 2시간 안 되게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인연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그분이 존경스럽고 멋있었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섞는 이 시간에 내가 굉장히 집중하는 거지. 그때 20대 초반에 만난 그분의 눈빛과 열정들을 나는 잊지를 못해. 대충 알바하러 갔으니까 오늘 촬영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엽떡 먹어야겠다.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그 순간을 대했다면 우리가 창업했을 때 바로 달려오셔가지고 강의하지 않으셨을 거고 나의 창업 초창기에 영상을 그렇게 맡겨주셨어.
그 짧고 단순한 인연이 이렇게 10년, 20년 넘게 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막 대외 활동에서 만났던 대학 선배가 우리 그 벤츠 광고주가 되기도 하고, 이게 다 20살에 만난 인적 자산이야. 왜 20대에 만난 인적 자산이 중요하냐면 모두가 목적이 없는 만남이었기 때문이야. 나도 가진 게 없어. 그리고 상대도 가진 게 없어. 서로 바라는 게 없어. 근데 서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때야. 그때에 좋은 기억을 심어주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꽤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있잖아. 30대가 돼서 커리어를 쌓아갈 때 서로의 막 재산이 되어줘. 서로의 증인이 되어준단 말이야. 30대 때 사회에 만나서 나온 인연도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20대 때 내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해주는 건 엄청난 신뢰 자본이거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신뢰가 쌓이는 거야. 저 친구 10년 전에도 열심히 살았지. 10년 전에도 되게 밝았어. 마치 본인이 그 사람의 증인인 것처럼 행동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와 시간을 썩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은 30대, 40대, 또 50대 진짜 환갑이 되더라도 나에게 엄청난 부와 그리고 내 인생의 증인이 되어준다. 마지막은 20대 때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돈이 많이 모이지가 않아. 근데 20대 때는 꼭 이걸 해야 돼요. 저축 근력 키우기. 20대 때는 버는 돈은 적지만 또 반대로 사용하는 돈도 범위가 작아요. 30대가 되면 뭐 결혼이다, 자취한다, 해외여행 간다, 뭐 한다, 씀씀이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 부자들이 이런 말을 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통제해야 된다. 버는 돈이 적어도 괜찮아. 근데 저축 근력 키우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나 역시 20대 때는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매우 적었어. 창업하고 한 5년에서 6년 정도 정말 2천만 원대 연봉이었거든. 근데 돈을 쓸 시간이 별로 없고 그리고 크게 쓰는데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20대 때부터 그 저축 근력을 키웠던 것 같아. 나도 창업을 했지만 법인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급여 형태로 들어오는데 내가 자취를 28에 했으니까 2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 그러니까 50%에서 60% 이상은 저축을 했어. 20대 때는 돈을 많이 쌓자, 부를 쌓자, 재테크를 하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 그냥 근력을 쌓아, 저축 근력을. 저축 근력을 쌓을 때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나는 이 3가지 방법을 썼던 것 같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 첫 번째는 통장 쪼개기야. 내 이름으로 3개가 있으면 돼. 첫 번째는 급여 통장. 여기는 돈을 옮기기만 하면 돼. 들어오는 통장만 두는 거야. 왜냐면 입금과 지출이 같이 있으면 출처를 발라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들어오는 통장 하나, 그리고 고정비, 내 핸드폰, 뭐 보험료가 나가, 버스카드를 써, 이렇게 지출하는 통장 하나, 그리고 저축하는, 무조건 저축하는 통장 하나. 이렇게 3가지를 두는 거야. 그래서 이 3가지 통장에서 지출을 통제하고 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두 번째,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보통 내가 200만 원 있는데 재테크하려고 해. 내가 2천만 원 있는데 재테크하려고 해. 근데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모이고 나서 그 이후에 재테크를 했으면 좋겠어. 100만 원 단위의 돈이나 1, 2천만 원의 돈으로 재테크를 하기 시작하잖아? 막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걸 하기 시작하잖아? 마음이 불안해. 10년이 지나도 빼지 않을 돈으로 주식을 해야 돼. 주식의 어플의 비밀번호도 잃어버렸어. 정도가 돼야 돼. 저축통장에서 이제 1,000만 원 단위로 모이잖아? 그러면 뭐 400, 600 이렇게 해서 3% 이상 주는 단기 적금들이 있어. 전화로도 가입돼. 가장 높은 단기 적금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3%대에 최대 800만 원 단기 적금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쪼개기해서 단기 적금으로 모아. 괜히 리스크 있는 주식 넣었다가 마이너스 10% 되는 것보다 그냥 3%, 4% 적당한 수익률로 단기 적금으로 모아가는 거야. 그러고 딱 이제 5천만 원 정도가 됐어. 그럼 그때부터 3번을 하는 거야. 재테크 하기. 근데 이 재테크는 절대 다른 사람이 그걸로 돈 벌었다는 걸로 재테크를 하지 마. 나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이랑 같이 가야 돼.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그러면 남편이랑 합쳐서 집을 사야 돼. 만약에 내가 나는 아직 앞으로 3년 결혼 생각은 없고 이 돈은 급하게 필요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우량 주식에 넣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인생 사이클에 따라서 나의 이 시드머니를 쓰면 돼. 예를 들면 아니야 6대4 포트폴리오를 했어. 그러니까 난 6은 주식, 4는 비트코인 할 거야. 막 이런 누군가의 성공을 따라서 하다가는 나의 인생이 꼬일 수 있어. 그러고 결혼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6대4 포트폴리오가 깨지나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 그게 아닌데 그렇게 누군가의 정답을 답습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꼬이기 시작한다, 스텝이. 그래서 나에게 맞는 재테크 방식을 공부해 나가면서 시도하는 것, 이게 너무 좋지. 그래서 작은 돈으로 해보려고 우쭐하지 말고
적당히 모이면 이제 3번을 하면서 나의 그 금융의 감을 찾아가는 거야. 내 속도가 100배가 아니라 네. 200배, 400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함께 계획할 수 있는 뭐 남자친구건 여자친구건 남편이건 아내건 네. 이런 경제관념을 맞춰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 근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둘 다 경제 해박해야 되냐? 절대 아니야. 누군가의 의견에 그게 좋겠네 하고 따라주면 땡큐. 절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망해. 막 이렇게 네네. 의견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 네네. 그래서 차라리 한 사람은 관심 없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면 더 좋아.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랑 경제관념의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을 맞춰가는 게 인생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나도 다시 돌아간다면 공부는 안 해도 이 세 가지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매일매일을 살 것 같아. 뭔가 공짜로 듣기가 아까워. 그러니까 우리 다정이들 댓글 한 번씩 달아줘야 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30대 다정이들 늦지 않았어. 아마 50대 다정이가 있다면 너도 늦지 않았다. 야, 이럴 거야. 그치?